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까지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소음인 병증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음인이다. 그러면 신대 비소하다. 그럼 신이 크다는 거는 한기가 과다하다. 그러면 이 과한 한기는 사기, 그러니까 나쁜 기 부족,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기운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과다한 한기를 한사 혹은 냉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잦기 때문에 열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소음인의 보명지주는 양난직이다. 이 열기를 나에게 필요한 소중한 열기다라는 의미에서 양난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한열과 온량의 개념에 대해서도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소음인에게 있어서 열기는 온기라고, 나에게 이렇게 좀 나의 그 부족한 기운은 온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신수열 표열병,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신수열 표열병이다. 그러면 표병이라는 거는 피근육골로 이루어진 그 배표 부위에서 양난지기가 약해진 것을 표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병이 생기는 원인은 외부의 차가운 기운에 노출되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기로 인해서 표기가 상한다 등해서 표 부위에서 양난지기가 약해졌다. 성기로 인해서 뭐 성정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등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어떠한 원인이 되었든 결과적으로 배표 부위에 양난지기가 약해졌다. 표병이다. 자, 그러면 그 표병인 경우에 이제 소음인은 자기 회복을 위해서 승량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열증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표열병이다. 그렇죠? 근데 소음인의 경우에 보명지주가 양난지기이기 때문에 이 승량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열증은 곧 보명지주가 약화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증 자체는 소음인의 부족한 양난지기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자, 그리고 신수열이라고 하면 이제 특히 배표 중에 있는 신국에서 한사로 인해 양난지기의 승양이 방해를 받고 더욱 약화되기 때문에 신수열 표열병이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이제 쭉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표열증이기 때문에 배표 부위에 당연히 열증이 생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초혈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표의 열이 리로 전도가 되거나 혹은 결국은 나의 심이 승량이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표에서도 양기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리에서도 양기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혹은 뭐 양난직이 완전히 보명지주가 약해진 등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 리에서도 열증이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표열병에 해당하지만 실제 증상에 있어서 소복경련이나 불능식이나 리에서 보이나 또 열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열증이 나타나는 그 경로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울광 혹은 망양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신수열 표열병의 증상 양상인데 이게 표열병의 경우에 심의 승량이 잘 안 되면은 표에서도 안 될 수 있지만 리에서도 안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결국 비소하다 그랬잖아요. 비가 약해지게 되면 당연히 비가 하는 일이 결국 위에서도 수곡을 납하는 양온지기가 약해질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면 리 부위에 위에 양온지기가 약해지면 반대로 대장의 한기는 과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내 몸에서는 이 대장의 한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또 나의 심은
이 강음작용, 이 한기를 몰아내는 일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 리의 한기는 잘 제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로지 승양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경우 이렇게 소변 자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그 몸의 신체적인 특징을 얘기를 하고요. 증상적인 특징을 신양 곤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승양도 안 되지만 강음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라면 대장 파한에 해당한다. 혹은 이게 점점 약해져서 승양의 문제와 더불어 강음의 문제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 태양병 거름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아마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동의서에 보면 원문을 쭉 읽어보면 이러한 태양병, 양명병, 울광, 망양, 태양병 거름증 이러한 조문, 이러한 내용들이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위수한 리안병 마찬가지로 리병은 위완, 위, 소장, 대장 소화기 부위에서 양난지기가 약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바깥에 찬 기운을 맞았는데 그게 바로 뱃속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 혹은 음식에 상한 것, 혹은 또한 이렇게 성정에 있어서 전기 때문에 리기가 상한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리 부위에서 양난지기가 약해졌다. 그러면 이때 위의 양난지기가 약해졌기 때문에 대장의 음한지기가 과해질 것이고, 이걸 몰아내기 위해서 심히 강음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이 대장의 냉기, 또 심의 강음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한사, 결국 이렇게 리 한병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수환이 아니라 위수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장이라는 거는 음식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렇게 위안에서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음식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고요. 실제 소화 과정은 위에서 먼저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위완, 소장, 대장의 과정으로 소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장부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부론을 바탕으로 보면 대장은 소화 과정의 사실은 말단 제일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대장의 찬 기운은 결국 이게 찬 기운이 설하게 될 때 대변의 설사로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태음증의 설사는 적체가 자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한사가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겠지만 결국 이 한사가 위에 미쳐서 위가 더욱 약해질 때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대장보다도 위에 있다. 그래서 위수한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위수한 리한병에서 위가 약해졌는데, 그러면 물론 이 위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장의 한사를 몰아내야 되겠지만 위에 약해진 양운직이 또 도와야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이 복리의 한사가 전도되어서 표에서도 한사가 미칠 때, 혹은 결국 이 복리에서 가든 심해 강음하지 못한 한사가 표에서 영향을 미쳐서 결국 표의 한사를 유발할 때, 이것은 결국 표에서는 열증으로 유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상의학에서 소음인의 백하오 이중탕은 중경의 이중탕과 달리 계지 자격증, 표혈증 승량을 돕는 약재들을 이렇게 구비하였다, 두루 갖추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경의 상한론의 이중탕과 소음인 백하오 이중탕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항상 모든 것은 어떠한 경우, 이러한 경우, 저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굳이 승양을 할 필요가 있는가? 강음만 하면 충분히 위가 건강해지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위가 약해져서 열증은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승양보다는 오로지 강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강출관중탕 혹은 곽향전기산 향사양이탕, 광춘관중탕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경우와 이러한 경우가 따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런 각각의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는 열로 인해서 한이 나타나는 것도 보았고 한으로 인해서 열이 나타나는 것도 보았어요. 또한 이렇게 이제 리안병에서 보명지주가 아까 양난지주가 완전히 상했을 때 비원이 허약해졌을 때 양난직이 비원이 손상당했을 때 심은 결국 폐비간신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심의 횡승직이랑 승양작용은 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강음도 안 되고 승양도 안 되는 음양이 모두가 문제가 되는 표리구병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리한이 문제가 됐을 때 결국 표열도 표열증도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태음 음독증 혹은 이렇게 대장의 한기를 몰아내지 못하고 대장의 냉기가 위를 온기를 핍박해서 나타나는 소음병의 구중불안가 나타나는 소음병의 양상. 그러니까 이런 음독이나 소음병은 단순히 리한병의 표열병을 겸했다. 한 병의 열병을 같이 나타난다. 그보다 조금 더 보명지주가 손상을 입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여기에까지 조금 더 시야를 넓게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심이라는 거는 리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표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리에서 한증, 대장 한기를 몰아내지 못해서 생기는 리의 한증도 있겠지만 표에서 강음이 안 될 이때는 어떻게 뭔가 그래도 심이 대처하고 있지만 반대로 표에서 심이 강음이 원활하지 않아서 표에 생기는 한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소변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라고 표의 부분을 얘기를 하고 표의 한증을 얘기를 하는 것이 황달은 그러한 부분에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소한 리안병의 태음병, 소음병, 태음병, 태음 음독증, 소음병, 황달 등등 전체적인 조문의 맥락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소음인의 전체적인 조문 구성이나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비교적 친절하게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표병과 리병을 그냥 딱 표병은 표병, 리병은 리병으로 볼 것이 아니라 표와 리의 관계에서 서로 어떤 식으로 연관을 맞춰주는가. 그래서 표열병이 위기의 약화로 리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리안병이 또한 그 한사로 인해서 이게 열병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각각의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표에만 이상이 있는 경우, 리에만 이상이 있는 경우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동의수세보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랑 기본적인 공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랑 공식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가 진료를 하고 사람을 보는 건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얼마 안 되는 정보 그 케이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석책을 보면 공식이 있고 응용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무수한 모의고사 시험 문제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수세본을 공부할 때 전체적인 구조랑 공식을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